구독, 좋아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FAFO 그냥 저는 편하게 파포로 부르겠습니다. 파포. 자,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사진이 잠깐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좀 출렁이고 있어요. 저기 배경부터 여러 가지 장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테러 단체 관련된 그 대응하는 장면도 아니고 가자지구 대응하는 장면도 아니고 김해공항의 장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여러 가지인데 저 장면 그리고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저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트럼프가 이제 경주 에이펙에 오기 전에 김해에 내리잖아요. 예.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왜 내렸느냐? 그때 뭐 이재명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해 내려서 들어오는 장면. 저 뒤에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멀리 벌어 보이는 데가 김해의 산야예요. 멀리 보이는 데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내리는데 그걸 이제 원래의 원본은 컬러잖아요. 그런데 저걸 일부러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처리를 합니다. 왜 이 블랙 앤 화이트 처리를 하냐면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그 유명한 명장이 만든 그 영화잖아요. 유대인 출신의 명장이. 근데 그때 일부러 흑백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이미지를 그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미국이 무슨 칼라 사진이 없어서 썼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데 파포 뭐 자꾸 이제 그런데 fuck around and find out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자꾸 안 하니까 뭐 fuck이 욕이라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그냥 이걸 forward letter 점잖은 말로 네 글자짜리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나한테 대들면 그런 뜻이에요. fuck around 얼쩡거거나 시비 걸거나 깐죽거리면 and find out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걸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면서 그 말만 딱 써놓고 정면에서 저 내리는 사진보다 정면에서 찍은 단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딱 썼어요. 수백 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자 한국 공항에 내려서 이재명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 전에 찍은 저 사진을 갖다가 쓰면서 그 밑에다가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써놓는다? 자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 사진 찍힌 장소의 정권을 암시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겠죠. 뭐 그건 제가 뭐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고 자 김해공항이 있는 나라 한국이고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게도 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혁명이나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던 그 연장선에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만나러 간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보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시진핑.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일석이조다. 돌려각이다. 둘 다 공격하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사진은 그냥 간단해요. 자 보세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공식 페이지. 노 게임스. 노 게임스가 뭐예요? 이제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장난치는 거 금지. 예. 파포. 어떤 광고는요. 나이키나 이런 잘 만든 광고 보면 멘트가 없어요. 조용한 그런 흑백 영상에 숨소리만 들리면서 마지막에 저 자막 하나 탁 까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뜻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FAFO 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그 게시물 상당히 저게 메시지가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중국을 겨냥해서 까불지 마라. 큰 코 다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군요. 이두로를 향한 메시지는 없을까요? 이두로. 네, 요즘 요새 이두로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던데 예. 이재명 플러스 마두로라고. 예. 근데 뭐 그게 그 대통령 이름에다가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이름을 합성을 한 거니까 글쎄 뭐 부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가 보다. 그것도 민심의 한 지표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정도 저는 해석합니다. 예. 자, 백악관의 게시물 이번에는 국무부의 게시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무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의 최상단 고정 게시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띄웠던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뜻으로 하면
이곳은 바로 우리의 반구다. 뭐 이런 의미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국무부의 공식 게시물에 지금 올려 있습니다. 최근에 돈노주의라는 게 생겼죠. 돈노주의. 먼노주의는 들어봤지만 돈노주의가 새롭게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 국무의 게시물 저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이제 뭐 자꾸 영어 쓰니까 그런데 This is our hemisphere. 헤미스피어가 뭡니까? 반구란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국토지리 인문지리에 배운 게 반구가 뭐냐면 남반구, 북반구만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반구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적도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자른 겁니다. 우리가 북반구에 속해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남반부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여름이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주의 멜버른 같은 경우를 남반구의 런던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개념인데 자, 저건 무슨 개념이냐? 동반구, 서반구 개념인 거예요. 동반구는 어디고 서반구는 어디냐? 서반구라고 하는 것은 북중미가 포함되어 있는 특히 미국의 북미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서반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시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동반구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현재의 미국 정부가 말하는 our hemisphere는 미국 대륙이 있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미,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해, 남미 지금 뭐 좌파와 우파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서반구다. 특히 북반구 플러스 중남미 카리브해까지가 우리의 반구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파포하고 연결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내 앞마당.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앞마당, 뒷마당. 예. 그럼 미국의 앞마당이 어디냐? 바로 프론트 야드는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인 거예요. 쿠바가 물론 관타나모 기지가 있는 쿠바는 물론이고 뒷마당은 어디냐? 그린란드인 거예요. 알래스카 그린란드. 그러면 뒷마당의 적은 누굽니까? 러시아겠죠. 그러네요. 그럼 앞마당의 적이 누구냐?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중국인 거예요.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돈노주의입니다. 자, 돈노주의는 뭐냐? 제임스 먼로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이에요. 1823년에 먼로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불간섭할 테니 유럽도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게 먼로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돈노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앞마당 뒷마당을 무슨 깐족대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유럽의 문제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것이 신 트럼프의 먼로주의. 그러니까 이걸 다 줄여가지고 트럼프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T로 해가지고 톤노주의가 아니야. 그 D를 따가지고 D 플러스 먼로 M 빼고 그게 돈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돈노주의란 말이 나온 것이고 저 사진 한 장 여기는 우리 반구다. 그다음 아까 보신 사진과 연결하면 돼요. 파포 까불면 아작내겠다. 뭐 제가 오늘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딱 그것이 현재의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바짝 쫄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백악관과 국무부의 공식 게시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내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마차도하고 로드리게스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지금 로드리게스가 취임을 했습니다. 직전에 로드리게스가 발표한 게 있어요. 미국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의제에 대해서 우리와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과 협력하겠다. 그런 걸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부여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새 내각 이제 시작됐는데 미국과의 협조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치산의 딸 출신인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네. 이제 34살에 죽어요. 네. 감옥에서. 그래서 지금 뭐 혁명의 딸이네 무슨 파르티잔의 딸이네 하는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경력을 착실히 쌓았고 그 오빠가 위가 있는데 호르헤 로드리게스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네. 오빠는 국회의장
본인은 지금 부통령, 그 마두로 정권의 핵심 두 축이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경제 관련 장관을 맡았을 때 우고 차베스가 밀어붙인 그 포퓰리즘 정책에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도 좀 풀고 그래서 미국이 볼 때 얘기가 좀 되는 좌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부통령이잖아. 지금 다 제거하면 어디까지 도려내야 됩니까? 그럼 뭐 지금 어디서 행하고 있는 대로 뭐 공무원들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그럼 뭐 5급 이상을 자릅니까? 9급 이상을 자릅니까? 미국이 지금 선택한 것은 정치는 니들이 해라. 우리는 정책과 산업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로드리게스가 하는 말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공조를 강화하기에 당신네 체면도 살고 우리도 좀 살고 이런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자 마두로 부부 체포에 간 것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우리 오빠 그다음에 내가 통치하려면 까베요 국방장관 이런 뭐 또 내 측근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또 말 안 들으면 걔들이 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잘 한번 협력을 좀 해봅시다. 근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로드리게스가. 낮에는 미국 정부의 마르코 루비오와 통화할 때는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모든 거 잘할게요. 밤이 되면 권총찬 까베요 페트로 뭐 만나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공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낮에는 이 편, 밤에는 지금 저 편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죠.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받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책적으로 갈 때 로드리게스가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허튼 쪽으로 가는 순간 델타 포스 아직 대기 중입니다. 나이트 스토커가 그대로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해상 봉쇄까지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기를 지금 미국은 기대하면서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베네수엘라 내정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과도 통치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의 총독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총독이라고 언론에서 붙이는 분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붙인 것 같은데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제로 좀 큰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좀 주목되고 있네요. 자, 마르코 루비오는 어떤 사람이냐? 예. 쿠바 보트 피플의 후예예요. 예.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후임자를 논할 때 1번이 벤스, 예. 2번이 루비오인데 벤스는 트럼프가 좋아하긴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루비오예요. 상원의원을 벌써 여러 번 했고 또 스페인어를 아주 잘해요. 쿠바계 이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스는 통역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루비오는 그냥 로드리게스하고 그냥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바이스로이 이 총독이란 말이 나오느냐? 총독이죠.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네. 대통령이 그쪽을 맡기고 그리고 총독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르코 루비오 역할이 미 국무장관이에요. 외교장관이라고요. 그 외교장관이 정책적으로 나설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이게 약간 좌파 경향의 언론이고 뭐 이런 뉴욕 타임즈 뭐 또 워싱턴 포스트 다 좀 약간 반 트럼프 성향의 그 언론들이에요. 물론 저명한 훌륭한 신문사인 건 맞는데 거기서 좀 비틀고 싶은 거야. 이걸 좀 무슨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로이 이 총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지잖아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총독이라고 해서 지금 무슨 로드리게스 뭐 오누이를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루비오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가장 유력한 주자입니다.
중남미 문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가장 큰 특징, 자다가도 일어나면 협중주의자입니다. 중국이라면 아주 중국 공산당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 적임자죠.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데 그 뿌리를 다 알아서 완전히 캐낼 사람. 루비오 말고 누가 있느냐. 역할도 맞고 능력도 있고 차기 미국의 대권주자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총독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무부, 루비오 장관,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여러 상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두로의 몰락 이후에 남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굉장히 관심사죠. 그거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대만 정보기관이 폭로한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4가지의 미략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걸 좀 다루기 전에 앞에서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샤오미 셀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제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쭉 살펴봤는데 뭐 소재를 다룰까 하다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별로 기억된 것은 없는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저 사우비 폰을 이용해서 셀카 찍는 건 상당히 선명하게 기억이 남던데,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그냥 외화 내빈이죠. 유한 대빈요? 예. 화려하잖아요. 예. 국빈 방문을 2번씩이나 서로 주고받았다. 예. 2달 만에. 뭐 헤드라인 뽑기는 좋아요. 그런데 자, 국빈 방문으로서 한 건 뭐가 있느냐? 국빈 만찬은 받았어요. 남아도는 게 중국의 인민해방군 대포니까 대포 21발 쏴줬어요. 레드카펫 깔렸고 국빈 방문의 격은 갖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지금 알려진 게, 적어도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하면 딴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통으로 전세를 냈는데 음식점을 딴 손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예.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이 누굴 만났느냐? 아일랜드 총리를 만났어요. 겹치기 정상회담이다. 원래 예의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인데다가 중국하고 크게 무슨 뭐 닿는 게 없어요. 거기 오로라나 보러 가는 나라고, 중국이 뭐 인구 30만이나 겨우 된다는 그 나라에 뭐 뭘 팔아먹을 것이며 사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뭘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무슨 이재명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고 왔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 국빈 방문한다면서 통으로 레스토랑 전세 냈는데 그 레스토랑 앞에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대단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였던 간에 이건 전례가 없는 홀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또 하나, 공동 성명, 공동 언론 보도문, 공동 기자회견 다 없어요. 산모회담. 이게 무슨 이게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교 교과서에 보면 그런 공동 무슨 정상회담이 참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맺어진 14건의 MOU, 한 건의 기증. 그 기증도 나라 재산 아니에요, 그거. 나라 재산 아니고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33년 일본에서 경매로 사들인 쌍사자 그 등 간송미술관 앞에 있던 2개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거 네. 돌려준 거예요. 네. 그럼 좀 생색내기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저거 청나라 거예요. 예. 그럼 청나라 건데 중국 공산당 정권은 순원이 신의 혁명 일으켜가지고 청나라 정권을 전복시키고 중화민국을 세웠고, 그 정통 후계자는 장개석인데 그 장개석군을 공산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게 모택동 정권이고 그 후예가 시진핑이에요. 예. 이건 뭐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청나라를 부정한 거잖아요, 공산당은. 그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푸이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개고생시킨 게 공산당 정권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유물 돌려주면서 뭘 그렇게 한중 우위를 다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14건의 MOU도 내용이 부실하다. 자, 오늘 뭐 그다음에 항일 투쟁을 누구랑 같이 했니? 뭐 손잡을 잡았니 많이 무슨 또 2차 대전의 전승국이니 했는데 정상회담 때 그거 전부 장개석 얘기예요. 왜 그거를 장개석을 뒤집어 엎은 공산 정권의 중공의 모택동 그 후예인 시진핑이 우리하고 손잡고 싸운 것처럼 윤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샹하이 가서 임정청사 둘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네네. 그 뭐 할 수 있죠. 뭐 갈 때마다 다 했으니까. 다만 자 임정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임정이 샹하이의 첫 거처를 마련할 때부터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 의거를 일으킨 뒤에 일본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아서 청사를 3번 옮기잖아요. 네네. 중칭까지 옮겨요. 자, 이 지난한 과정을 다 도와준 사람, 상해 임정부터 다 도와준 사람 모택동 아닙니다. 장개석이에요. 네네. 거기 가가지고 무슨 공산당 정권과의 같이 싸웠던 기억을 무슨 아니 역사를 망각한 겁니까? 네. 그 장면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에요. 역사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한중 간의 역사 문제는 단순히 기억의 문제이죠. 가장 가까이에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사가 서로 겹쳐져 있죠. 자, 시진핑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응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뭐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다. 우리는 그러니까 반일 투쟁을 했던 그런 관계다. 뭐 이랬는데 사진. 자, 그 사진 말고요. 아까 장개석 모택동 사진 말고 이승만 모택동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자,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장개석과 모택동의 대립, 또 하나는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과 또 모택동의 대립, 이 두 역사, 국권의 회복과 6.25란 우리의 현대사가 두 가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걸 좀 똑바로 알자. 그러니까 국권이 피탈되었던 80여 년 전에 손을 잡은 파트는 장개석이라고요. 예. 그 후에는 대만이고. 근데 왜 자꾸 그 장개석과 거짓으로 손을 잡은 국공합작을 통해서 힘을 길렀다가 나중에 그 연합국의 승전국이 된 중화민국을 뒤집어 공산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모택동군과 마치 싸운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심각한 역사 인식의 오류다. 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리고 상해 임정 가가지고 함께 싸운 역사를 기린다? 상해 임정 때 중국 공산당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손잡고 도와주고 중칭으로 피난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우당 이회영 선생이 그 돈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군자금 받으러 오다가 그 일경에 잡혀가지고 그 돌아가시고 한 그런 일들이 다 그때 장개석 정부와 손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이거 그 손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이고 다 알 텐데 왜 그 역사를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은 왜곡하는가? 그러니까 인식을 달리하는가? 그러니까 상해 임정에 가서 기려야 할 것은 우선 김구 주석 등 당시에 광복군 투쟁을 했던 분들을 기려야 할 것인데 그때 그 장개석 군대와 같이 싸웠던 김구 주석은 돌아가셨지만 김구 주석은 평생 공산주의자를 싫어한 분입니다. 마치 뭐 좌파들이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조상처럼 떠받들고 있고 이승만은 반대쪽에서 서 있는 인물로 아는데 아니에요. 김구 주석은 공산당 싫어했습니다. 예. 그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임정 가서 기려야 할 것은 사실 장개석이에요. 예. 근데 왜 자꾸 거기서 중국 공산당을 기린다는 겁니까? 저는 역사가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해도 되는가? 그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지금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 중요한 장면 한번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이 대만 언론을 통해서 알린 내용인데 시진핑과 이재명의 결의설 관련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만 정보기관이 자, 중국이 한국에 즉 이재명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4가지 관련한 요구를 할 거고 그에 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종의 밀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대만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린 사항인데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표명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대하는 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드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예, 주한미군의 임무를 지금의 한반도를 넘어서 확대하는 것. 사실은 이제 대중전선이겠죠. 임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재명 한국 정부가 나서도록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군함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 활동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네 번째는 한한령을 해제를 한다면 그로부터 한국이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인가 반대급부 문제. 이게 중국이 한국 이재명 정부에게 아마 4가지 거래를 밀약을 맺게 되는 중요한 사안일 거다. 이렇게 대만 정부가 폭로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말을 참 4글자로 만들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사요 4가지를 요구했고 사답 4가지의 답을 받았다.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무협지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의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대만의 가장 정통한 언론사인 연합보 그리고 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폭로를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밑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좀 쭉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한한령도 지금 해제를 당장 안 해줬고 불법 서해 구조물 철거도 진전해 보겠다라고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사실 딱히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중국이 또 만만디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가 좋을 때는 그냥 신속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요구하면 지둘리. 그게 이제 중국 용어로 만만디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기질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니들 하는 거 봐서 K-팝 콘서트도 지금 뭔가 미략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네가 확실히 중국 이번에 이재명이 1월 중순에 지금 다카이치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그 와중에 이재명 만난 다음 날 일본에 대한 히토류 등의 700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의 이중용도 물자의 전면 수입 그 수출 통제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그야말로 일본을 이제 완전히 갈라치기 하면서 이재명 보고도 경고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있어요.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많이 들어본 시사 용어잖아요. 그 나라만 제재하는 게 아니야. 그 나라와 거래하는 기업, 은행까지 다 제재할 거야.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 너 이재명 보고 한 얘기예요. 시진핑이. 일본 측 발표문 보면 전부 명령조예요. 합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중국 천자입니까? 제후국의 왕이나 제후에게 명령하는 칙서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한국 언론이 보도한 데가 한 군데밖에 저는 못 봤어요. 이런 걸 좀 알려야지. 그렇게 안 알렸고 그런 얘기는 뭐냐? 이재명에게 너 저 1월 중순에 다카이치 고향 나라에 가가지고 스시 먹는 모양인데 거기서 똑바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내려서 즉각 발효됐어요. 그게 중국 마음대로예요. 우리 안 팔 거야. 오늘부터 안 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예. 그러면 한국은 괜찮지 않나? 좌파들 아니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딱 걸어가지고 일본하고 만약에 어영부영하고 경제협력한다고 거기 가서 또 곤니찌와 했다가는 쎄쎄만 해야지. 그랬다가는 한국 기업과 은행도 제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정상회담 국빈 방문 해놓고 하루 뒤에 이렇게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게 이게 국빈 방문 상대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반문하고 싶어요. 네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연합보가 얘기한 중앙통신 대만 언론사가 얘기한 사요사답 중국이 4가지를 요구하고 이재명은 4가지 답을 내놨다. 확인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팝 콘서트니 한한령 해제 지둘리고 잘 네가 하는 거 봐서 일본에서 가서 말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한한령 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재명 코를 딱 걸어놓은 거야 지금 이게. 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게요. 지금 그러면 그 일본의 지금 이중물자 통제 조치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마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재명이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것도 봐야 될까요? 정지 작업이 아니고 예. 사전에 견제구를 날린 견제구. 거예요. 갈라치기를 딱 하면서 예. 내 앞에서 내가 만찬 제접 중국식으로 소위 만안전석 요리를 줬는지 뭔지 줬으니까 예. 일본 가면 또 나라에서 사카이치가 자기 고향이라고 뭐 일본 요리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무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있는지 누가 알 게 뭡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이재명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실용외교라면서요. 중국에 가서는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일본에 가면은 또 스미마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용외교라면서요. 그렇다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이재명과 만난 지 하루 뒤인 1월 6일 날 이런 조치를 발표한다는 건 일본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에 올라 있는 품목이 700개. 대만에서 언론이 분석한 건 1005개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한국 괜찮아? 아니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었다고요. 일본하고 무슨 비슷한 조약을 맺으면 그걸 다 문제 삼아서 한국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상회담, 이런 국빈 방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좀 오늘 그 후반전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래요. 네. 국빈 방문을 했으면 국빈 방문의 격이 맞는 아니 좌우를 떠나서 한국 대통령이 나가서 10새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먹은 대통령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니 싸움이 셀카 들고 사진 찍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중국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거기 백도어 설치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좌파들은 내 생전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 부부하고 사진 찍는 걸 보다니 하면서 막 하트를 막 날리고 하던데 그거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의 이익이 탈탈 털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만 정보기관의 폭로 이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속보를 전해드리고 일부를 끝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래는 8일로 예정됐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상세한 기사는 안 나오는데 제목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그리고 폭넓은 정치연대를 할 것이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 하는 제목 소규모 이제 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10시 쇄신안 발표 내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쇄신안 발표했군요. 하루가 급하고요. 예. 지금 제목만 나온 걸 보면 그동안 장고 끝에 뭐 흔히 악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장고 끝에 좋은 수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의 국제, 국내 여러 현안들 특히나 미국과 중국과 연관된 현안들 아주 섬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